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23명이 발생해 사흘 동안 소폭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후 보름 넘게 세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확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금 상황이 대유행 초입 단계로 보고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7일에는 이제 400명대로 치솟았던 환자가 최근에는 300명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확산세가 좀 꺾였다라고 단정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겠죠. 네, 어떤가요?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릅니다. 네. 실제로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죠. 네. 300이라는 숫자가 저희가 아직 익숙한 숫자가 아니죠. 게다가 환자분들의 여전히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분들 많고 집단도 다양한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에도 저희가 상황을 보면 환자분들이 주 초에 잠깐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역별로 좀 보자면 서울이 124명, 경기가 지금 100명, 계속해서 100명을 넘는 숫자인데 여전히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확산세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지방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모양이 있지만 네. 여전히 이 확산의 중심에는 수도권이 있습니다. 네. 연일 이제 세 자릿수의 환자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수도권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인구가 많고 활동도 많은 곳이고 직장도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예. 뭐 정부에서 지금 계산한 것으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2 정도 지난 한 주를 기본으로 봤을 때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수도권 내에서의 환자 발생이 통제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결국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거의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잠시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 두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9시 이후에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중소형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됩니다. 그동안 방역 수칙을 꾸준히 준수해 주셨던 카페,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더 큰 사회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3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한다라는 요구가 좀 이어지긴 했었지만 정부는 이른바 2.5단계를 지금 선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확산세가 조절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방역의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여러 전문가들 또 정부에서도 일단 동의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이겠죠. 사실 2.5단계라는 것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그 단계 내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일종의 중간 단계를 선택한 고육지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얼마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적용해 봤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봐야 할 텐데 저는 사실은 정부로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선택일 거라고 보여져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역할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 조치들에 부응하여서 접촉을 줄이고 환자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줄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조치가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여전히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단계의 그런 단계이지만 이번 조치가 결국 마스크를 벗은 채 먹고 또 마시고 대화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앞으로 이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좀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이 감염 전파 위험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집단이 발생했었던 사례들도 확인은 됐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이 다 막아졌던 것은 아니기도 네. 하고요. 또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파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위험도는 좀 낮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 또한 국민들께서 얼마나 따라주시냐의 문제일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집단으로의 유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환자분들이 퍼져나갈 때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고리가 이어지지만 그것이 증폭되고 그 안에서 확산세가 넓어지는 것은 어떤 집단 내로의 유입이거든요. 네. 집단 내로의 유입을 최대한 막아주는 것. 우리가 불가피하게 모일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직장이든 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 내에서의 확산세를 어떻게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한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모임을 줄이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네, 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정부가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서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는 마지노선 어느 선까지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환자 수이겠죠. 기간이라면 정부에서 일단 8일 정도의 조치를 보겠다고 했었던 것이니 일주일 정도의 양상을 좀 보아야 할 겁니다. 네. 만약에 그 정도의 기간을 보아서도 지금 정도의 환자의 숫자 300명 내외 이런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면 3단계로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보다는 환자가 좀 줄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준, 두 자릿수 이런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 정도 수준의 방역의 단계를 유지해서 더 기간을 연장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확진자의 숫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지금 추세대로라면 다음 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2,0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 사실 저도 이 지금 방역 당국의 발표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숫자였는데 현실화 가능성 2,000명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확산세가 이어졌던 상황을 감염 재생산 지수, 시간에 따른 감염 재생산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5에서 2 정도가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세대 간격이 한 3, 4일 정도라고 봤을 때 그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마다 한 환자 수가 1.5에서 2배 정도의 환자를 만들어낼 테니까 네. 다음 주 한 중반이나 후반부에 가면 최대에서는 한 2,000명까지도 일일 확진자 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강화된 이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한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접촉을 좀 줄이는 형태가 그래도 보이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오히려 환자 발생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숫자, 네, 2,000명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숫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을 했었거든요. 고령 환자와 또 중증, 위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가 더욱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고령자에서 사실은 검사가 필요하지만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염이 되고 증상이 발생하고 진행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더 늘 수 있거든요. 또 이미 발생한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이신 분들이라면 중증으로 진행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결국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피해를 줄여주는 측면에 이러한 고령이신 분들, 고위험인 분들로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위험도가 높은 면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고령이고 또 중증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의료의 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오겠죠. 중증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드는 물적, 인적 자원은 경증 환자 한 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몇 배의 자원이 들 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환자분들, 고령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증인 분들,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의료의 부하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좀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 뒤에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진행하셨던 정도라면 아마도 추정컨대 그 전에 증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검사를 받지 않으신 사례였을 거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령이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증상이 있다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고위험의 상태에 노출이 되었다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도 바이러스 배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른 진단이 되면,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게 되면 모든 환자를 살릴 수는 없을지라도 치명률을 낮추고 예후로 호전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빠른 검사를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구 온천시설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접촉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뭐 손님들 가운데는 아직은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이제 접촉했던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잠복기를 최대한 지날 때까지 감염자가 나타나는지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1차 조사만으로는 다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이 지날 동안 유증상자 또는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구로구 아파트 감염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확진자가 나온 7가구가 수직으로, 그러니까 2개 라인에 좀 몰려 있어서 이게 뭐 환기구 문제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문제냐 이런 여러 가지 추측 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가 되었죠.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전파도 가능하지만 환경을 통한 간접적인 전파도 가능하고 네. 또 최근에는 공기를 매개로 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같은 라인에서 여러 명의 환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부분의 우려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을 검사했었던 것에서는 환기구 쪽에서는 바이러스 검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네,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없었다는 게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가능성은 더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용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공동의 현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회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예배가 열리는 일요일인데 현장 예배를 그래도 좀 강행하겠다라는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아무리 뭐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염 우려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 위험도가 좀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위험도는 여전히 있는 거죠. 또 지금 그러한 형태의 집단 발병이 다양하게 확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부탁드리기는 정말 그 신앙적인 측면의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또 사회를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형태로 그 신앙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 또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 확산 추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